승무패 60회차 현미경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마르세유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강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에 토트넘을 무조건 이겨야 16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토트넘은 마르세유에게 패배를 당하지 않으면 16강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승부만 거둬도 16강에 진출하는 유리한 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마르세유를 아예 이겨버릴 경우에는 조 1위로 16강이 가능한 토트넘이고, 다음 주말 자국 리그 일정이 토트넘이 리버풀과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다음 리그 경기 일정이 굉장히 빡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처럼 마르세유가 토트넘에게 수비 뒷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도 마르세유가 경기 내용을 주도하다가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에 수비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0대2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토트넘이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좋지 못하고 마르세유의 경우에는 리그 앙에서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이 상위권 팀인데 토트넘이 지난 본머스전에서도 코너킥 세트피스로만 2골을 넣으면서 꾸역 3대2 역전승을 거뒀는데 마르세유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이 모두 좋기 때문에 토트넘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답답한 흐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것도 토트넘으로서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최근에 골 감각이 좋은 편이고 마르세유라는 팀이 홈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뒷공간이 나오는 팀이라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의 강점인 뒷공간 침투와 이 빠른 스프린트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마르세유 특유의 홈발과 전방 압박이 통한다면 마르세유 사이드가 그려지는 경기이고, 이 토트넘이 수비 뒷공간을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공략을 하게 된다면 토트넘도 최소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마르세유의 승리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과거 세리에 A 시절부터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상당히 고전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콘테 감독 특유의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탈락 징크스와 더불어서 이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마르세유의 고점이 나올 경우에는 마르세유의 승리까지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8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셀틱의 경기인데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미 F조에서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는데 라이프치히와 아직까지 1위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셀틱을 이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 1위가 확정이 되고 라이프치히가 최종전에서 샤흐타르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이 셀틱과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레알이 1위를 확정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레알이 셀틱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라이프치히가 샤흐타르를 이기게 될 경우에는 1위 자리를 라이프치히에게 내주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의외로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꽤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셀틱은 F조에서 꼴찌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다는 점에서 셀틱 특유의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 운영 방식을 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레알이 최근에 두 경기에서 1무 1패로 승리가 없이 주춤하고 있는데 공격수 벤제마 선수가 결장이 되면서 최전방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주말 리그 경기에서 지로나와의 홈 경기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번 회차 2월을 시키는데 굉장히 공을 세운 레알이고, 반대로 셀틱은 주전 측면전 조타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오자마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미 꼴찌를 확정한 셀틱이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잃을 것이 없는 구조가 셀틱 특유의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경기 운영을 그대로 고수할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레알이 효율적인 역습을 통해서 오히려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고, 레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라이프치히와 1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레알이 직전 지로나와의 리그 홈 경기 1대1 무승부처럼 최근에 공격수 벤제마 선수가 결정한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벤제마 선수의 결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골 결정력에 난조가 있게 된다면 조금의 리스크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셀틱은 주전 측면전 조타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화력적으로는 조금 강해진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이변 없이 무난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첼시와 디나모 자그레브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2조 1위를 확정을 지었고 16강까지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디나모 자그레브는 비록 16강은 좌절이 됐지만 만약에 첼시를 이길 경우에는 짤츠부르크가 밀란에게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자그레브가 3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첼시가 1위까지 확정을 지은 상황에서 다음 주말 리그 일정이 아스날과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를 대비하게 된다면 상당히 로테이션 폭이 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첼시가 주전 골키퍼 케파 선수와 중앙 수비수 쿨리발리 선수가 최근에 몸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져 보이고, 여기에 중앙 수비수 포파나는 여전히 부상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비 쪽에서 전력 누수가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이미 디나모 자그레브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던 첼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상당히 이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첼시의 베테랑 수비수 티아고 실바 선수가 굉장히 잔실수가 많아졌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경기와 직전 리그 경기에서도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했었던 티아고 실바이기 때문에 확실히 실바 선수가 최근 연이은 강행군 속에서 체력적인 누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1위를 확정을 지은 상황에서 티아고 실바 선수에게 휴식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뜩이나 수비 쪽에 부상자가 많은 가운데 티아고 실바 선수까지 만약에 휴식을 취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수비가 불안할 수 있는 첼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조 1위를 확정한 첼시이고 다가오는 주말 리그 경기가 아스날과의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전혀 무리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디나모 자그레브는 무조건 첼시를 이기고 짤츠부르크가 밀란에게 패배를 당할 경우에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가 최근에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골 결정력에 난조가 있는 상황이고, 이미 투엘 감독 시절에 디나모 자그레브 원정에서 0대1 패배를 당했던 첼시이기 때문에 디나모 자그레브 입장으로서도 무승부는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이변을 노린다면 승패로 갈라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첼시가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디나모 자그레브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에 당한다면 이변 결과도 연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AC밀란과 짤츠부르크의 경기인데 AC밀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짤츠부르크에게 패배를 당하지 않으면 AC 밀란은 16강이 진출이 되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지고, 이미 지난 9월 달에 짤츠부르크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 정도의 보험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짤츠부르크는 AC 밀란을 상대로 꼭 이겨야지 16강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AC 밀란과 비길 경우에는 짤츠부르크가 3위로 유로파리그로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 유로파리그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짤츠부르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AC 밀란에게 패배를 당하고 디나모 자그레브가 첼시를 이길 경우에는 짤츠부르크는 4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유로파리그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밀란의 경우에는 무승부만 거둬도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고, 짤츠부르크는 무승부를 거뒀을 때에는 3위로 유로파리그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짤츠부르크가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짤츠부르크가 최근에 핵심 미드필더 카팔도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 중앙 수비수 솔레 선수마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AC 밀란과의 홈경기 1차전에서 오카포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를 했었던 페르난두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짤츠부르크이기 때문에 확실히 페르난두와 카팔도 부상 이후에 화력이 떨어진 모습이 있는 짤츠부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C 밀란의 경우에도 부상자가 여전히 많은 편이지만, 부상자가 한창 많았을 때보다는 그래도 많은 선수들이 복귀를 했고, 이 짤츠부르크가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깨고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하게 된다면 이 밀란 특유의 퀄리티 있는 역습과 홈발이 재미를 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AC 밀란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폴드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맨시티와 세비야의 경기인데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가 이미 G조 1위를 확정을 지었고, 세비야는 G조 3위로 유로파리그행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홀란드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홀란드 선수가 빠지면서 확실히 골 결정력이 약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두 경기 홀란드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는데 두 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는 맨시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도 직전 주말 라요와의 홈경기에서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여전히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에는 주전 2선 공격형 미드필더인 올리베르 토레스 선수가 명단에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장이 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가 부상이 빠지면서 최전방 골 결정력이 여전히 약한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최대치는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미 맨시티가 조 1등, 세비야는 조 3등으로 확정을 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로테이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인데, 로테이션을 돌릴 경우에는 그래도 맨시티가 좀 더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세비야가 산파올리 감독 체제에서 최근에 3백 수비가 어느 정도 조직력을 갖춰가고 있고, 맨시티가 최근에 홀란드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경기에서 득점을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그림이 있습니다. 직전 레스터 시티전에서도 레스터가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았는데 득점을 하지 못하다가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의 프리킥으로 가까스로 1대0 승리를 거둔 맨시티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또다시 홀란드 선수를 무리해서 출전을 시키지 않는다면 세비야가 작정하고 3백 수비를 내려서 눌러 앉게 된다면 득점을 하는데 의외로 고전을 할 수도 있는 맨시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시티가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는 전제하에 홀란드까지 결정이 된다면 독식픽으로는 저득점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유벤투스와 PSG의 경기인데 유벤투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유벤투스의 승리까지 과감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6강이 좌절이 됐지만 마카비 하이파와 조별리그 3위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이파에게 골득실을 6골을 앞서 있어서 현재 3위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PSG전에서 하이파보다 좋은 결과 혹은 같은 결과만 나와도 유벤투스가 골득실에서 앞서서 3위가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유벤투스가 수비 쪽에서 전력 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전 수비수 다닐루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주전 중앙 수비수 브레머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측면 수비 데실리오까지 빠진 상황에서 굉장히 수비 쪽에 누수가 심하고 무엇보다 주전 공격수 블라우비치가 사타구니 부상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PSG 같은 경우에도 주전 공격수 네이마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력 누수는 있지만 리오넬 메시 선수와 은바페 선수가 건재하기 때문에 이 부족함이 없는 화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PSG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챔피언스리그 16강이 확정이 됐는데 이 벤피카와 조별리그 1위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벤피카에게 골득실을 4골을 앞서 있기 때문에 벤피카와 동일한 결과만 가져가더라도 골득실에서 앞서서 조 1위가 확정이 되는데 만약에 벤피카가 마카비 하이파를 이겼는데 PSG가 유벤투스를 이기지 못하게 된다면 벤피카에게 1위 자리를 내주게 되기 때문에 PSG 역시 유벤투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 가장 깔끔한 조 1위 확정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유벤투스가 아쉬운 것이 최근에 3백 수비로 전환을 한 다음에 양쪽 윙백으로 올라간 코스티치와 콰드라도의 측면 공격력이 살아났다는 점인데 최근에 수비수 브레머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이번에는 다닐로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3백 수비를 가동함에 있어서 상당히 수비수가 부족한 제약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직전 리그 경기 레체 원정에서는 3백이 아니라 다시 4백을 가동을 했는데 이 4백 체제에서는 레츠를 상대로도 1대0 진땀승을 거뒀던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확실히 3백에서 최근에 경기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수 블라우비치, 미드필더 로카텔리, 측면 자원 디마리아 같은 핵심 자원들이 공격에서도 빠져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네이마르가 빠지는 PSG라고 하더라도 현재 벤피카와 조 1위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기부여 자체도 PSG가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유벤투스도 하이파와 3위 경쟁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있지만 다음 리그 경기가 유벤투스가 인테르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 주말 리그 경기가 상당히 빡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벤투스가 억지로라도 3백 수비를 가동을 하면서 양쪽 윙백 코스티치와 콰드라도의 측면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 PSG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상대의 측면 크로스 공격에 상당히 애를 먹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벤투스가 억지로 3백을 가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측면 크로스가 살아나게 된다면 이변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유벤투스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는 마카비 하이파와 벤피카의 경기인데 하이파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비 하이파가 현재 유벤투스에게 골득실 6골이 밀려 있기 때문에 무조건 3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최종전에서 유벤투스보다 나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16강이 확정이 됐지만
PSG와 1위 경쟁을 하고 있고 현재 PSG에게 골득실이 4골이 밀려 있기 때문에 양 팀이 상대 전적이 1대1 무승부가 2차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골득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피카는 이번 마카비 하이파 원정에서 다득점 승리를 노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자국 포르투갈 리그에서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23골이나 넣은 벤피카이지만 원정에서는 6골을 넣는데 그쳐 있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는 이 득점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PSG보다 최종전에서 나은 결과를 얻어가면 벤피카가 1위 자리를 탈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벤피카 역시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마카비 하이파라는 팀이 홈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 공격력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벤피카는 자국 포르투갈 리그에서 원정에서 득점력이 4분의 1가량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벤피카가 여전히 PSG와 1위 경쟁 중이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이파 역시 유벤투스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하이파 특유의 홈 분위기와 공격력을 고려하면 이 벤피카가 원정에서 공격력이 떨어지는 약점에다가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페르난데스까지 결정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최소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번 경기는 하이파이 단통 패배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7억 9천만 원 이율된 축구토토 승무패 60회차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독식픽이나 투폴 추천은 제가 막 추천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추천을 드리는 픽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촉과 분석에 부합이 된다면 과감하게 가져가셔서 나만의 독식픽을 만드신다면 1등에 가까워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